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임대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입자들도 득이 되고 저희도 좀 편안하게 임대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임대 관리라는 거에 제일 중요한 게 공실이고 그 다음 연체 관리,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들의 불편사항 해결이나 뭐 부동산들과의 뭐 관계 이런 것들인데, 이 두 가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오늘은 이 연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이벤트가 있는데 그 이벤트의 추첨까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세입자가 들어와서 월세를 정해진 날 내는 게 당연하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당연한 게 안 당연한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뭐 며칠 늦춘다고 해서 크게 뭐 그런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면 연체가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그걸 수취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고, 뭐 그 노력이라는 건 결국에는 인력이나 비용으로 소진이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입자분들이 정해진 날 내가 내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득이 되기도 하고, 어차피 낼 거니까 그랬을 때 뭔가 득이 되기도 하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이벤트라는 걸 하게 됐는데요. 이벤트 내용은 뭐냐면요, 3개월 동안 월세를 연체하지 않고 제 날짜에 딱딱 납입한 분들을 대상으로 그 중에 3분을 뽑아서 월세를 10%씩 할인해 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저희가 지금 월세를 수취하고 있는 호실의 개수만 보면 220개가 넘는데, 그 이벤트를 한다고 3개월 전에 미리 알리고 월세를 받아보니까 220분 중에 53분이었어요. 그 전에는 44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9분 정도가 늘었죠. 근데 뭐 엄청나게 느는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 세입자들이 월세를 잘 내는 걸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서 뭔가 혜택을 주는 거,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게 하면 좋구나, 그리고 전체 세입자분들이 어느 시점에는 넌 월세를 따박따박 내는 게 우리한테도 좋은 거구나, 나에게도 좋은 거구나, 적어도 케어하우스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결국에는 그게 뭐 어떤 문화나 뭐 이런 쪽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44분에서 53분이 월세를 3개월 연속 미납 없이 냈는데, 그 중에 다 내고 나서도 이번에 퇴실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빼고 나니까 48분 중에서 저희가 3분을 뽑을 거예요. 뽑는 거를 이제 네이버에서 뭔가 이거 추첨하는 거 요걸로 해서 할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1번 이거는, 근데 이게 왜 가나다 순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지? 저희 세입자 일자별로 정리해요. 저는 가나다 순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하여간 세입자가 들어온 날짜 순으로 되어 있는 건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3분을 뽑을 건데요. 지금 일단 바로 3분 뽑기보다는 10분 뽑고 5분 뽑고 3분 뽑아서 최종 마지막에 남는 3명을 추첨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최종 뽑히신 분은 신재은님이랑 양영승님 그리고 신수정님, 이렇게 3분이 9월부터 9, 10, 11, 12 3개월 동안 9, 10, 11 이 3개월 동안 월세를 10%씩 저희가 할인해 드릴 거예요. 요 내용은 개별로 통보해 드릴 거고, 3개월 연체 없이 내신 분들한테 이 영상도 보내드릴 거거든요. 저희가 월세 10%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월세를 따져보니까 100만 원이 넘거든요. 적게는 뭐 7, 8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뭐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금액도 있어서, 그래서 이 금액을 앞으로 3개월 동안 매달 할인을 해드리는 혜택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이런 혜택을 이런 것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지금 본인의 집을 살면서 이쁘게 꾸민 분들을 또 사진을 보내면 추첨해서 저희 영구명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서 그분들한테는 뭐 치킨이나 피자나 이런 것들 보내드리고 하는 것들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이벤트는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 주인이, 건물 주인이 뭐 건물 한 동이나 뭐 2동을 갖고 있으면서 세입자를 위한 뭐 이벤트나 아니면 어떤 혜택을 준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월세 수칙 금액이나 그리고 한두 사람이 연체하거나 하면 이게 해주고 싶은 마음 든다기보다는 스트레스가 먼저 있단 말이에요. 그 심정 알지? 네, 제가 연체 담당을 하는 직원인데 밀린 연체료를 받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한데 그러더라도 저는 제가 만들고 싶은 구조는 그거예요. 선순환 구조. 제일 첫 번째로는 들어와서 살고 싶은 집을 만들고 그리고 와서 살아보니까 좋아서 지속적으로 살고 싶고 뭔가 불편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 응대를 잘해주고 예를 들어서 월세를 잘 내거나 내가 어떤 좋은 행동을 하니까 뭔가 혜택을 또 주기도 해서 사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은 그러면 그로 인해서 월세도 내가 맞는 시간에 내야지 맞는 날짜에 내야지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어서 이런 이벤트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지만 늘 좀 월세를 연체하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는 경우들은 그래도 계속 있어요. 뭐 도망가는 분들, 뭐 연락 두절되는 분들, 연체하면서도 막 당당하게 생각하는 분들, 이 사람이 참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월세를 안 내고 있는데 왜 당당하지? 상식 바뀐데 그 사람 상식에는 그게 또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참 그런 게 이분이 만약에 향후에 뭐 건물을 사거나 집을 사면은 그게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본인이 받는 입장이 되면. 근데 내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뭐 하여간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하게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더라도 저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최종적으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어떤 시발점, 그리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이벤트 10% 할인 이런 이벤트를 하는 곳이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들어본 적 있네, 대성이네? 건물주랑 세입자랑 보통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벤트를 하는 건물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사업이나 일이라는 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이번 달, 다음 달, 6개월, 뭐 1년 이전 정도 기간만을 생각을 한다면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손해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뭐 사업의 기간은 적어도 수십 년, 뭐 적어도 뭐 20, 30년, 길게는 뭐 제가 죽을 때까지 뭐 50년 이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손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번 달 손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게 훨씬 더 전 장기적으로 이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된 거지. 야, 돈 남으니까 그냥 이벤트도 한번 하자. 이건 아니거든요. 그럴 순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세입자들이 여러 세입자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소장님 기억 속에 제일 기억에 남는 힘들게 한 특히나 그런 세입자분들 기억나시는 거 에피소드. 그건 뭐 한 사람이 있죠. 사실 두 사람, 세 사람 계속 늘어나네요. 가장 충격적인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시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데 3개월인가 4개월? 몇 개월이었지? 그 연체하고 도망갔어요. 실명은 언급드리기 힘들지만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만 연체한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사채를 쓰고 들어가서 연체를 하고 도망을 다니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거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구나. 그것까진 몰랐어. 그 사람 생각하면은 참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월세를 4개월인가 5개월 연체하고 이 사람이 나갔어요. 도망갔었나 하여간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고 나서 자기 어머니 명인가 친구 명의로 다시 그 집을 계약해서 다시 들어왔어요. 같은 집을. 상당히 이게 정상적인 사고라고 볼 수가 없죠. 저희가 4개월 동안 연체하면서 저희랑 충분히 불편한 관계가 됐겠죠? 보통 불편한 관계가 된 데는 다시 상대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불편한 관계가 된 상태에서 다시 친구가 엄마 이름으로 계약해서 다시 그 집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시 또 연체를 시작해서 이 사람이 총 연체한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요. 뻔뻔해요. 많이 뻔뻔하고 소시오패스랄까? 그런 정도라고 저는 느껴져요. 월세 안 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수치하려고 연락을 하면 자기 죽을 거라고 하고 찾아가면 경찰 부르고 협박했다고 하고 전혀 이게 상식 밖의 행동? 구슬려도 보고 좋게 얘기도 해보고 편안하게 나가라고도 해보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봐도 전혀 안 먹히고 자기 사정만 얘기하고 그래서 월세 낸다고 했다가 내는 날 보니까 2만 원 냈고 이게 2만 원 왜 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왜 2만 원을 냈을까? 안 낼 거면 안 내거나 낼 거면 확실히 내거나 할지 2만 원 왜 냈을까? 야구를 하고 그랬나? 봐주면 또 계속 그날 가면 또 반복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힘들게 나가는데 나가는 날 제가
가서 어떻게든 얼마 이상 받아보려고 쫓아가서 그때 한 겨울이었는데 작년 겨울 그 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딴 데 가서 뭐 친구들이랑 술 먹고 있다가 그 시간에 거기를 가가지고 2시간 기다려가지고 받으려고 하여간 생쇼를 좀 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얌전해 보이지만 뭐 하여간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삿짐 못 옮기가 막 결국에는 못 받았어요. 다른 사람 실수라기보다 제 실수죠. 지금도 하여간 열받는데 1,000만 원이 내 이름이 아니잖아요. 1,000만 원 넘게 연체를 했는데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대성이 너가 얘기한 건 몰랐지만 그 뒤에도 다른 사람 그 다른 집에서 다니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거는 듣긴 했거든요. 기억에 매우 많이 남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었는데 2년 동안 살면서 제 날짜에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사람. 기본 3, 4개월 연체는 늘 있다가 좀 냈다가 또 연체했다가 냈다가 나간다고 했다가 살다가 나간다고 했다가 살다가를 반복을 하는 거죠. 2년 반째?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분도 990만 원까지 연체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체하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보증금도 있는데 그 뭐 연체가 뭔 상관이야. 그거는 강남의 임대관리 시스템을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강남에 이제 단기 임대라는 임대 형태가 있거든요. 그 형태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외에도 보증금 500, 1000 내고도 까먹고 나서도 몇백 이상씩 연체된 분들도 있었어요. 저희에서는 안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뭐 건물을 샀는데 거기에 그런 세입자가 있어서 내보내기 힘들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2분 정도 더 있는데 한 분은 뭐 여자친구가 이제 외국인이어서 그 분이랑 결혼하려고 하다가 그 여자친구가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한국에서 자기가 그래도 좀 괜찮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 이제 케어하우스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도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미 뭐 3개월 이상 연체, 뭐 3,400 이상 연체가 된 상황이었는데 나가면서 이제 그만큼 연체가 됐는데 또 이게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자기 사정을 저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본인이 얘기를 해서 알거든요.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좀 봐달라. 본인이 반드시 갚겠다. 그래서 저희가 인간적으로 그걸 봐준 거거든요. 사실 그런 거 봐줄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개인 사정 다 봐주면 어떻게 그거 그렇잖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개인 사정 이야기를 하고 낸다고 하고 잠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분명히 그런 저희 뭐 본부장님이나 그런 분들도 그런 게 있으실 텐데 알고 보면 나쁜 사람 없다는 식으로다가 사정을 다 듣고 보면 그냥 무시하기가 그래요. 그냥 모른 척하기 그래. 그러면 그 사정을 봐주면 결국에는 돌아서 어떻게 오냐? 연체로 끝나요. 도망으로 끝나거나 오히려 본인들이 더 큰 소리 치거나 호의를 베풀면 이제 잠적한다거나. 근데 그분은 결국 다 냈어요. 근데 그게 그분이 자의적으로 낸 게 아니라 저희가 그분을 찾으려고 엄청 수소문해가지고 직장까지 알아내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겨우겨우 받아낸 형태? 그분 말고 또 최근에도 도망간 사람이 한 명이 또 있었어요. 다른 영상에서는 임대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임대료를 보장해주거나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말 한마디로 끝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뭐 하여간 이런 힘든 일들이 늘 있어요. 늘 항상. 네. 영화 보면은 영화 대사 중에 하나였는데 거위가 우아하게 떠 있지만 밑에서는 겁나게 아시죠? 뭔 말인지? 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회사인데도 이런 고충이 있는데 만약에 일반적인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 건물 개인이 그런 일을 겪으면 거의 이제 머리가 빠지죠. 관리를 안 하고 싶어 하거나 건물을 심지어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일 때문에. 이건 장사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장사를 하다가 내가 가게에 정이 떨어지는 경우 있거든요. 아니면 어떤 직원 때문에 불편하거나 장사가 안 되거나 손님들이 진상이 좀 많거나 그러면 그 가게에 정 떨어져요. 그러면 출근을 안 하게 돼요. 그럼 가게가 망하는 수순으로 가거든요. 가게 매장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원래 내가 5일, 6일 가다가 일주일에 2, 3일 가다가 더 잘 안 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가게는 알바 천지가 돼서 여기 알바 천국이 되는 거죠. 알바들이 마음대로 뭐 직원 천국 뭐 이렇게 되면서 막 관리가 엉망진창되다가 결국에는 헐값에 넘어가는 수순을 밟거든요. 건물 관리도 비슷해요. 내가 건물 관리 건물 처음 사게 되면 이게 마음이 나 세입자들한테 완전히 빡빡하게 해가지고 제대로 다 받아내고 얄짤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잘해주려고 생각해요. 나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나도 세입자 시절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잘해주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개인 사정들을 점점 봐주게 되죠.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되냐? 개인 사정 따위 듣고 싶지 않아. 필요 없어.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어떤 세입자는 나는 이건 정말로 진짜 내 개인 사정 이렇게 해서 얘기했는데 안 들어줬어. 나쁜 건물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 입장은 뭐야? 너 같은 애들 수십 명 봤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서로 상대적인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입자라고 하면 진저리 쳐버리는 상황. 이 사람은 건물주는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제가 봤던 많은 분들, 제가 수백 명 넘게 상대를 해봤지만 처음에는 다 좋은 마음이에요. 100%. 이런 일을 한두 번 겪다 보면은 진절머리 나는 거죠. 그러다가 아까 정 떨어진다고 했죠. 정이 떨어지면 이제 건물을 파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요, 이거는. 아니면 관리회사에서 맡기는데 관리회사에다 맡기고 나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관리회사가 잘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고 대충 하는 데가 있고 엉망진창인 데도 있고 다양해요. 처음에는 여기서 관리를 잘 못하면 여기서도 뭐 신경 쓰고 해요. 그러다가 관리회사 한두 번 바뀌거나 하면 여기서도 필요 없어, 알아서 해.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럼 아니 건물을 그렇게 대충 관리한다고 말이 돼? 그 정도 몇십억이 할 텐데 그렇게 돼요. 그게 하나만 있으면 그렇게 안 되지만 자산이 몇 개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 경제적인 부분을 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신경 쓰고 안 신경 쓰고 이거의 가치가 더 커지거든요. 어디 가서 물건을 샀어요. 200원 더 주고 왔어요. 거기 왔다 갔다 하려면 한 30분 걸려요. 200원 갖고 갔다 올까 말까 싶잖아요. 에이, 됐어. 이렇게 되잖아요. 자산이 많아지면 이 갭이 커지는 거죠. 20만 원, 2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정이 떨어져 버리면 그냥 알아서 해.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건물 중에 하나는 건물에 거의 한 30%가 벼 있는데도 건물 주인이 신경을 안 써요. 본인 생활은 되거든요. 본인이 버는 걸로. 이번 하여간 이벤트로 인해서 이 세 분 신재현님, 양영승님, 신수정님은 축하드리고요. 3개월 동안 저희가 월세 부분은 할인해드리고 연체 없이 내셨던 세 분에게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룰을 지키는 게 당연하지만 그게 꼭 당연하지만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